제 아이가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출산 후 3일 만에 알게 된 진실. 그리고 병원 CCTV에 찍힌 시어머니의 모습.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절대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29살, 결혼 2년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사랑했고, 첫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가문을 이어왔어.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는 이 말만 반복하셨죠.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축하가 아니라 아들이겠지 였습니다. 성별을 알게 된 날,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자아이예요.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딸이면 어때? 우리 딸 예쁘게 키우자.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착이 어디까지 갈지. 2024년 9월 15일, 드디어 출산일이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3.2kg의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공주님이에요. 간호사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잠깐 본 우리 딸의 얼굴. 작은 코, 꼭 담은 입술, 그리고 특이하게도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붉은 점. 태어날 때부터 있는 점이에요. 연어 반점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점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딸의 특별한 표식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출산 후 저는 회복실로,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엄마가 좀 쉬는 동안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딸과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님이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자, 엄마. 우리 아가 모유 수유 시간이에요. 팔에 안긴 아기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 우리 딸이 이렇게 생겼나? 얼굴이 어제 본 것보다 조금 더 둥글어 보였고 피부톤도 약간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왼쪽 귀 뒤에 있던 그 붉은 점이 없었습니다. 저기, 어제 귀 뒤에 붉은 점이 있었는데. 아, 연어 반점 말씀이세요?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각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간호사님의 설명에 저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출산 후 호르몬 변화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모유 수유를 하는 내내 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보시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딸 예쁘죠? 그래 예쁘네. 뭔가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꾸만 신생아실을 기웃거리셨어요. 제가 좀 볼게요. 저쪽 아기도 귀엽네. 어머니, 왜 자꾸 신생아실을? 아니야 그냥. 애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그때 간호사님이 오셔서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신생아실 앞에서는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감염 위험도 있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아기를 다시 데려왔을 때도 여전히 그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 아이 같지 않아. 퇴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몰래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우리 딸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름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김지우, 우리 딸 이름. 그런데 그 아기의 왼쪽 귀 뒤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 침대의 아기, 박지민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아기의 귀 뒤에 선명한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그 위치에. 이게 무슨?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당직 간호사님을 찾았습니다.
저기요. 우리 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은 왼쪽 귀 뒤에 붉은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지우라고 적힌 아기한테는 없고 박지민 아기한테 있어요. 간호사님은 당황하셨지만 곧 침착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산모님. 일단 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30분 후 원장님과 수간호사님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산모님, 일단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급히 연락했고 남편도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우리 딸이 바뀐 것 같아. DNA 검사 결과는 48시간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부부를 불러앉히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 현재 산모님 병실에 있는 아기는 생물학적으로 부부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정하십시오. CCTV를 확인한 결과 원장님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9월 16일 새벽 3시 17분 신생아실 복도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영상 속 시어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생아실 문을 열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생아실 안으로 들어가 김지우와 박지민 이름표를 바꿨습니다. 두 아기의 위치도 바꾸고 침대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나갔습니다. 전체 시간 4분 23초. 이게 대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원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박지민 아기, 즉 실제로는 부부님의 자녀인 그 아기는 같은 날 출산한 박지민 산모의 아기입니다. 그런데요? 박지민 산모의 아기는 아들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딸을 다른 사람의 아들과 바꾼 것입니다. 손자를 원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짓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남편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에 발뺌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생아실에 들어가서 아기들을 바꾼 거요.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무너지며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가문을 이어왔어. 첫째가 딸이면 시집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니? 나도 그런 시절을 견뎌왔단다. 그래서 남의 아기를 바꿔치기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엄마도 아들을 원치 않았어. 미혼모였거든. 아기를 입양 보낼 생각이었다고. 나는 그냥 시어머니의 변명은 점점 더 가관이었습니다. 박지민 씨가 미혼모여서 입양을 고민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복도에서 상담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그래서 생각했지. 어차피 저 아기는 입양 갈 거고 우리 며느리 아기는 딸이고 둘 다 윈윈 아닌가. 윈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빼앗는 게 윈윈이라고요. 얼마 후 박지민 산모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23세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아기가 바뀐 줄. 언제부터 입양을 생각하셨어요? 아기 아빠가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갔어요. 저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입양을 고민했지만,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입양 생각을 접고 혼자라도 키우기로 결심했는데, 그럼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기는 제 딸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엄마가 마주 보았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출산했고 누군가의 아기로 아기가 바뀐 두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지민 씨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병원 상담실에서 우리는 아기를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3일 동안 키운 아기였지만 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아이도 아무 죄가 없는데 박지민 씨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가야, 미안해. 저는 3일 동안 제 딸인 줄 알고 돌봤던 아기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제 딸을 안았습니다. 왼쪽 귀 뒤에 붉은 점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아기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역시 엄마와 아이는 알아보나 봅니다. 남편도 울먹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공주. 이제 진짜로 우리 곁에 왔구나.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영아 약취유인죄와 공문서 위조죄 출생증명서 관련.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시어머니의 계획은 더 치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같은 병원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을 리서치했습니다. 미혼 모이면서 남아를 출산할 예정인 산모를 찾았고 그게 박지민 씨였던 겁니다. 계획적 범행입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범죄입니다. 담당 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그는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처벌받으세요. 재판에서 시어머니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보다 더 큰 벌은 아들과 손녀를 영영 잃은 것이었죠. 사건 이후 박지민 씨와 저는 이상하게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언니, 제가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혼자서. 어린 그녀는 불안해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아들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엄마예요. 저는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만나서 육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 같은 병원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을 공유한 두 엄마.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 버텼을 거예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과 제 딸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으로 태어난 아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다른 엄마들이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사건 이후 병원은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호자도 아닌 사람이 새벽에 신생아실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당직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게 변명이 됩니까? 아기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병원은 결국 관리 소홀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1. 신생아실 출입 시 생체 인증 시스템 도입. 2. 24시간 CCTV 모니터링 인력 배치. 3. 아기 발찌에 RFID 칩 부착 위치 추적 가능. 4. 보호자 외 신생아실 출입 완전 금지. 5.
아기 인계 시 이중 확인 시스템. 이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병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3일간의 악몽. 진짜 딸을 빼앗겼던 그 공포.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본능적이라는 것을 딱 하루 만에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건가 자책하기도 했지만 결국 제 본능이 맞았습니다. 엄마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다른 엄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산 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당신의 본능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예비 엄마, 산후 엄마들께 당부드립니다. 1. 출산 직후 아기의 특징을 사진이나 메모로 남기세요. 2. 아기를 처음 받을 때 이름표를 꼭 확인하세요. 3. 모유 수유나 기저귀 가리 시 매번 확인하세요. 4. 신생아실 방문 시간과 횟수를 기록하세요. 5.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요청하세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엄마뿐입니다. 지금 제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왼쪽 귀 뒤에 붉은 점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점점 흐려지고 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이 점 덕분에 내가 딸을 되찾았구나. 어쩌면 이 점은 운명이 준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딸아, 네가 이 영상을 볼 나이가 되면 엄마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너를 찾았는지 알게 될 거야. 고작 3일이었지만 엄마에게는 평생 같았어. 네가 아닌 다른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 본능을, 내 모성을 믿었고 결국 너를 찾아냈지. 너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비록 시작은 악몽 같았지만 지금 우리는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남아 선호 사상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5년인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들을 갈망합니다. 가문을 잇는다는 이유로, 체면을 지킨다는 이유로 수백 년 전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소중한 생명입니다. 성별로 아이의 가치가 결정되나요? 제 딸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꿔치기 당할 뻔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여전히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이는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그리고 모든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출산 병원 선택 시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1. 신생아실 보안 시스템. CCTV는 24시간 작동하나요?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나요? 아기 식별 시스템은 어떤가요? 2. 아기 인계 절차. 이중 확인 시스템이 있나요? 간호사가 매번 신원을 확인하나요? 부모 동의 없이 아기를 옮길 수 있나요? 3. 보호자 관리. 면회 시간과 인원 제한이 있나요? 보호자 등록 시스템이 있나요? 무단 출입을 막을 장치가 있나요? 4. 비상 대응 체계.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가요? 24시간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나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한가요? 병원 투어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꼭 하세요. 귀찮아하는 병원은 피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내 아이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즉시 해야 할 일. 1. 의료진에게 알리기. 주저하지 말고
즉시 담당 의사,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확신은 없지만 불안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CCTV 확인 요청. 신생아실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병원이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3. DNA 검사 요구.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검사하세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출산 직후 아기 사진 찍어두기. 특이사항, 점, 흉터 등 메모해두기. 병원 기록 사본 요청하기. 5.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병원 과실, 가해자 처벌, 민사배상 모두 가능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법률. 영아 약취유인죄 10년 이하 징역. 의료법 위반 병원 과실 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빠르게 알아채고 증거를 확보하고 제 딸을 되찾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엄마가 이렇게 운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이가 아닌 줄도 모르고 키우는 엄마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그런 엄마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비 엄마들이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것은 결국 엄마의 몫입니다. 병원을, 시스템을 그 누구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본능만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지금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엄마와 아기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딸 지우와 함께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